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숭실고,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영상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숭실고 시험, 이번 기말고사 숭실고 시험 중간고사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중간고사랑 문제 자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고사 때는 좀 배점이 높은 문제들, 지금 숭실고가 부교재를 이제 올림포스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부교재를 선정하고 있는데 정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죠. 모의고사의 4점짜리 문제들을 모아서 이제 만든 문제집이니까 이제 그 자체로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인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좀 배점이 높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부교재에서 갖고 와서 문제를 이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 때도 부교재에서 문제 나온 거 맞는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나 이제 서답형의 뒷부분, 이제 배점 높은 그런 부분을 이제 부교재에서 갖고 오지 않고 좀 다른 문제들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앞쪽 부분, 맨 끝에 있는 객관식 뭐 15번, 16번은 좀 다른 문제집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14번, 13번 이런 것들을 이제 부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부교재랑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한번 봤던 거랑 처음 보는 그런 문제는 정말 난이도 차이, 체감상 난이도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등급 컷도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냐. 이제 부교재만, 지금 중간고사 때 부교재만 열심히 풀어서 또 점수 잘 나오고 등급 잘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부교재만 너무 목을 매가지고 기말고사도 부교재만 잔뜩 풀다가 이제 들어가면 이런 이제 15번, 16번, 그 다음에 서답형 2번 같은 그런 문제들 이제 나왔을 때 당황하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는 부교재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온, 그렇게 좀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이제 시험 대비를 진행할 때 물론 부교재 열심히 풀고 꼼꼼하게 풀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만 이제 몰두할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문제들, 좀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내 전체적인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선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 숭실고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학년이 더 높아질수록 3학년, 2학년, 2학기 되면 될수록 아마 모의고사 형식의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출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그런 문제들 형식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푸는데 조금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 너무 어려움을 이제 느끼지 않고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앞에 부교재에 있던 문제들, 이게 뭐 13번, 14번도 얘랑 이제 비슷하게 어려워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부교재에 있고 부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거기에 해설 보면은 잘 나와 있을 거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번 해설 영상에서 해설해 드릴 거는 이제 부교재에 없는 이제 15번,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에 서답형 2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객관식 1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객관식 15번 보면은 이제 12하의 이제 두 자연수 알파랑 베타와 자연수 n에 대하여 첫째 항이 이제 15인, 15인 수열 an이 an 플러스 1은 이제 an 더하기 알파, 즉 an이 짝수일 때는 알파를 더해서 다음 항을 써주고, 그 다음에 an이 홀수일 때는 2를 곱한 다음에 베타를 빼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을 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항은 15고 다섯 번째 항은 36일 때 이때 10번째 항까지의 합의 값을, 시그마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건데,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거를 내가 여기다 1 갖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A1이 15잖아요. A1이 15인데, 그러면 당연히 15는 홀수니까 아래쪽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A2를 갖다가 구하는 거는 아래쪽에다 집어넣으면 2에서 15를 곱한 거에서 베타를 빼니까 얘는 30- 베타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30- 베타가
홀수일지 짝수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이거 다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홀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 얘가 홀수면은 2배 한 다음에 2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짝수이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갖다가 더하고, 그럼 얘가 또 짝수일 때, 얘가 이제 A 세 번째 항이겠죠. 얘가 이제 네 번째 항은 짝수 홀수일 때, 짝수 홀수일 때 나누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여기서 또 짝수일 때, 짝수 홀수일 때, 짝수 홀수일 때, 짝수 홀수일 때 나눠서 얘네가 36이다. 이거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개 나오는데 그 8개가 36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뭐 제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이런 문제들 다 이제 모의고사 형식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 때 당연히 규칙이 있겠지. 제한된 규칙이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꼭 하면서 갖다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AE가 여기서부터 AE가 이제 30-베타라는 것까지는 너무나 이제 자명한 사실이니까 AE가 30-베타까지는 이제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타가 홀수다. 이 알파랑 베타가 자연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짝수 아니면 홀수죠. 그래서 한번 베타가 홀수라고 한번 절반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만약에 베타가 홀수라면은 지금 내가 이제 요 EAN-베타가 이렇게 나오는데, EAN이 어떤 수든 아무튼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이 베타라는 게 지금 홀수인데 짝수에서 홀수를 갖다가 빼면 무조건 홀수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은 무조건 홀수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베타가 홀수면은 저기 있는 EAN-베타가 무조건 홀수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30-베타도 얘가 홀수가 되는 거니까 얘도 요 아래다 집어넣는 순간 얘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어차피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짝수가 되면서 거기다 지금 베타가 홀수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홀수를 빼면 또 홀수. 그럼 또 아래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베타가 홀수면 무조건 아래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베타가 홀수일 때 얘를 쭉 나열해 보면은 A3은 베타 홀수니까 얘는 아래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2배의 베타를 뺀다. 얘는 이제 60-3 베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4라는 거는 또 2배의 베타를 뺀다. 얘는 120-4 베타, 6베타에 베타 빼면 2배 하니까 6베타에 7베타. 그러면 A5라는 거는 또 2배의 14에서 베타 빼면 마이너스 15베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A5라는 게 36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36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되죠? 그럼 내가 얘를 넘기고 36을 빼면은 얘가 지금 204가 나오는데 204는 15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베타가 홀수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무슨 생각? 베타가 짝수일 생각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베타가 짝수구나. 여기서 베타가 짝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괜찮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하나씩 쭉 나열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한번 규칙을 찾아볼 생각을 할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뒤에가 또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얘가 짝수고 홀수니까. 그리고 여기에 알파랑 베타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연수라는 건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한번 베타를 짝수랑 홀수로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아무튼 베타가 이제 짝수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씩 나열해 봅시다. A1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15가 나오고, 조금 더 중앙에다 씁시다. 중앙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베타가 짝수일 때 A1이라는 거는 지금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은 A2는 얘는 30-베타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지금 홀수니까.
그러면 이제 30-베타는 베타가 짝수라는 가정하에 얘는 짝수죠. 그래서 얘는 짝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짝수면은 위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A3이라는 거는 얘는 30-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또 요거에 힘 입어가지고, 요거에 힘 입어서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 알파라는 게 짝수랑 홀수랑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알파라는 게 만약에 이제 짝수가 되면, 30-베타까지가 짝수인 거니까 짝수에서 짝수 더하면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짝수가 돼요. 알파가 짝수면 얘 전체는 이제 짝수가 된다. 그러면은 위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A4라는 아이는 30-베타 플러스 2알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알파가 여기서 홀수가 되면 얘는 짝수인데 홀수를 더하면 전체적으로는 홀수죠. 그래서 얘는 아래다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2배 한 다음에 이때 A4라는 거 얘 2배 하면은 60-2베타에 2알파인데 2알파. 그럼 여기서 베타를 빼는 거니까 얘를 3베타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베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알파가 짝수인 상태인 거니까 여기 30-베타가 계속 짝수잖아요. 얘 짝수인데 거기다 또 짝수를 더하니까 이 A4 자체가 지금 계속 짝수죠. 그럼 짝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알파를 더하기로 했죠. 위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A5라는 거는 30-베타에 알파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얘는 3알파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36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3알파-베타라는 게 여기로 넘어가면은 6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알파도 짝수, 베타도 짝수 하고 있는 거죠. 베타도 짝수, 알파도 짝수. 여기다 짝수 집어넣었고 6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6이 나오게끔. 그러면 여기 짝수 2 집어넣으면 여기 0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 안 되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알파에다가 4 집어넣으면 12니까 여기다 6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딱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되죠? 선생님 뭐 짝수니까 여기다 6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 18인 거니까 얘 12 안 되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10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걸러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는 거는 알파가 4, 여기서 알파가 4고 그 다음에 베타가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 얘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여기 60-3베타, 얘가 이제 알파가 홀수인데 얘 짝수죠. 얘 짝수고, 60-3베타는 요 짝수에서 2배 한 거니까 얘도 짝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짝수고, 어차피 얘 2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짝수죠. 아니죠. 얘가 이제 60-베타가 얘 짝수인데, 그럼 얘는 60-2베타가 얘가 짝수인 거고, 거기다 더하기 2알파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더하니까, 근데 어차피 베타도 짝수니까 짝수니까 짝수끼리 뭘 해도 어차피 짝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쟤는 이제 저기 위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A5는 60-3베타 더하기 3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또 36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3알파-3베타는 여기서 갖다가 빼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래서 알파-베타는 3 나눠주면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홀수고 베타는 짝수인데 둘이 빼서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은 말이 안 되죠. 얘가 홀수여서 1이 되면은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베타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이제 홀수여갖고 얘 3 나오려면 얘는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알파가 4고 베타가 6인 이걸로 마무리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A1이 15, A1이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가 여기서 베타를 갖다가 빼주면은 6인 거니까 얘는 24.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가 갖다가 더해지는 거니까 알파를 갖다가 더하면은 4 더하면은 28. 근데 얘 계속 이제 짝수 나오잖아요. 근데 짝수는 알파를 계속 더해서 쓰래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4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2, 36 하면서 결국 우리가 A10까지 구해달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A10까지 구해달라는 거니까 뭐 등차 수열의 합공식 갖다가 써주면은 2분의 첫 번째 항 48 더하기 얘네들의 항의 개수 총 9개죠. 그래서 9개니까 8 곱하기 공차 4. 그 다음에 전체 항의 개수 9개. 이거 갖다가 계산해서 15를 갖다가 더해주면은 얘는 답이 375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6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 원의 이제 내접한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제 각 BAC, 그림이 없지만 이제 이 글을 토대로 그림을 당연히 그려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 BAC의 이제 이등분선이 원과 이제 만난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이 이제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걸 D라고 하고, 두 선부 이제 BC랑 이 AD랑 이제 교점을 E라고 하자. 그때 이제 BD는 이제 루트 3인 건데, 삼각형 이 ABC의 넓이가 요 BD의 넓이의 3배가 될 때 삼각형 ABE의 넓이, 요 ABE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가 이제 반지름 루트 3. 반지름이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얘가 이 삼각형, 이 ABD 이 삼각형이 여기 길이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BD가 루트 3이라고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사인 법칙에서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면은 이게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랑 이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 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은 이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사인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걔는 외접원의 지름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루트 3 날려주고 여기다 이제 올려주고 내려주면은 결국 사인점이라는 게 얘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 얘는 이제 30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30도. 뭐 150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가 150도면 여기 300도 넘어가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30도다. 그래서 여기에 각을 우리는 30도로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나오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원주각이 서로 똑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BD, 이 현 BD로 찌른 이 원주각이나 여기다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은 현 BD로 찌른 이 원주각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각도 30도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CD, 보조선 우리가 그렸지만 이 CD에서 찌른 요 원주각 30도나 이 CD 여기 각 B 여기다가 찌른 여기 30도나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잘 보니까 요 BDC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를 루트 3으로 우리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제 이 ABC 삼각형도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 BC 이 한 변의 길이를 또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또 사인 법칙 한번 더 써주면은 얘는 이제 사인 60도 각도를 알아냈으니까 60도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마주보는 이 BC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눠주면은 걔도 2루트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BC에서 얘 대각선을 곱해주면 얘 2분의 루트 3이니까 BC가 3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3이 된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조금 많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30도, 30도 각의 이등분선이네. 문제를 읽을 때도 각의 이등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죠. 각의 이등분의 성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어요. 각의 이등분의 성질.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내가 여기의 길이, 여기 B2의 길이, 여기 B2의 길이를 A라고 갖다가 설정해 두면, 각 길이 A라고 설정해 두면은 여기 전체 길이를 우리가 3으로 구해놨으니까 얘는 내가 3-A라고 이렇게 이제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의 길이를 여기 대 여기가 A 대 3-A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K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AK 대 3-AK 요렇게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AK 대 3-AK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아직 우리가 쓰지 않는 힌트가 있죠. 여기에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BDE의 넓이의 3배다. 그럼 우리 한번 넓이 공식 써봅시다. 얘가 지금 ABC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두 변의 길이 알고 그 끼인각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삼각형 ABC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K 그 다음에 3-A 여기가 A가 아니고 K죠. K배 그래서 여기 3-A의 K 그 다음에 사인에 이제 60도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얘가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 걔가 지금 BDE의 넓이 BDE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3배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A로 알고 여기 루트 3 알고 여기 30도인 거 우리가 지금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삼각형 BDE의 넓이는 또 2분의 1의 루트 3의 쟤는 A의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거의 3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3까지 한 게 둘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계산을 진행해 주면은 뭐 여기 2분의 1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루트 3 여기 2분의 루트 3 지워지고 여기 A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3-A의 K제곱 3-A의 K제곱 얘는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얘가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에서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코사인 법칙 한번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세 변이 있고 여기 한 각이 있는데 걔네들끼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 한번 또 써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은 얘는 또 여기가 길이가 이제 3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 제곱은 3의 제곱은 AK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K의 제곱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 제곱 3-AK의 이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얘는 AK 그 다음에 3-A의 K에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써주면은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래놓고 보니까 여기도 3-K 제곱 있죠. 3-K 제곱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A의 K 제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3-A로 이렇게 바뀔 거고 3-3
3 곱하기 3-a.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k 곱하기 3-a에 k 있으니까 3-a의 k 제곱이죠. 그래서 얘도 3으로 바뀔 거니까 얘네 계산해 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2분의 1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3a로 이렇게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얘를 살짝 변형해 주면은 k 제곱은 3-a분의 3이 될 거니까 이거 여기다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k제곱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3-a에 3-a의 a제곱 된다. 3의 a제곱 된다. 그럼 a로 싹 바뀌었죠. 아, 그러면은 a에 대한 식으로 내가 계산해주면은 a값 나오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또 계산 진행해주면은 9가 3-a에 3a제곱 나의 분배하면은 얘는 플러스 9-3a 여기 마이너스 3a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3a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9랑 갖다가 이제 사라지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갖다가 이항해주면은 6a는 얘는 3-a분의 3a 제곱이 되고 얘네들끼리 곱해주면은 얘는 18a 마이너스 6a 제곱이 얘는 3a 제곱이 된다. 그래서 넘긴 다음에 9로 나눠주면은 이 a는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a는 0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길이를 잡고 있는데 0은 말이 안 되니까 a가 2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더럽잖아. 그쵸? 여기가 a 3-a, ak 3-ak 이렇게 이제 잡는 게 너무 더러운데 근데 우리가 시험 때 더럽고 자시고 그런 거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죠. 이런 연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막 지내오면서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것들은 뭔가 조금 많이 좀 배제하고 좀 멀리하는 경향이 많아요. 뭔가 딱 보고 깔끔하게 풀리고 멋들어지게 풀리고 막 그렇게 풀리는 거에만 너무 익숙하고 그게 굉장히 좋은 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게 좋은 풀인데 시험장에서 그 좋은 풀이가 안 떠올랐을 때 이렇게 막 더럽게 계산해서 푸는 것들을 우리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내가 좋은 풀이로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에 막 중학교 때 다 보면서 암산하고 막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가지고 막 이런 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연습해야 된다. 이런 거 무조건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씩 무조건 나와요. 막 이렇게 계산해서 막 열심히 좀 더럽게 갖다가 푸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2를 갖다가 이제 구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2대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가 2니까 여기는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나오고 그다음 a가 2 나왔으니까 그럼 k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면은 k제곱이 지금 3인 거니까 k는 루트 3인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a가 2니까 여기는 2루트 3 여기 a는 2니까 여기는 루트 3 이렇게까지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라 그랬냐? a, b, e의 넓이 a, b, e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a, b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에 3분의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 전체 넓이는 여기 2루트 3 여기 루트 3 그래서 2분의 1에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 이제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는 2분의 3이 나온다. 2분의 3 코사인 60도 아니고 사인 60도죠. 2분의 1 땡땡 사인 60도니까 얘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얘는 계산해주면은 얘는 2분의 3루트 3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ABC의 전체 넓이인 거고 요만큼 ABE의 넓이는 얘가 2대 1인 거니까 그거만큼의 3분의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 해주면은 이렇게 약분 되고 얘 값은 루트 3이다.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루트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요 계산 이렇게 쭉 나열해서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답형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3번 보면은 이제 아까 서답형 2번이라 그랬는데 서답형 보니까 문제 보니까 서답형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답형 3번, 서답형 2번은 부교재 있는 거죠. 그래서 서답형 2번은 풀면 되는 거고, 서답형 3번은 이제 공차가 이제 양수인 이제 등차 수열 AN이 아래 조건을 이제 만족시킨대. 그래서 이제 가는 수열 AN은 모든 항은 정수다. 모든 항은 정수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6, 그 다음 A7, AK가 이 순서대로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7보다 큰 K가 이제 존재한대요. 그때 이제 AK가 324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을 이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AN이 이제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모양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A6이라는 거는 A 더하기 5D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7이라는 거는 A 플러스 6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AK가 324래요. 그래서 AK 대신에 우리가 324 이렇게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이거 순서대로 이제 등비 수열이 이룬다. 등비 수열.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R씩 곱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 조건에서 모든 항은 정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R은 정수. 내가 이제 여기 있는 R을 계속 갖다가 이제 곱하는데 이 R이 정수가 아니면은 모든 항이 정수라는 말에서 약간 이제 모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R이 이제 정수가 일어날 거니까 내가 이제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요 324라는 거를 여기서 R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얘를 나눴을 때 얘가 이제 여기 값들이 정수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값이 정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24라는 걸 한번 쪼개봤을 때 324는 18의 제곱이 되는 거죠. 18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4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차분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324라는 게 2를 2개 갖고 있고 3을 4개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R을 한 번씩 나눴을 때 얘네가 모두가 다 정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R은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2를 2개 갖고 있으니까 2를 2번 나눠도 얘는 계속 정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3도 2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얘를 3으로 계속 나눠도 얘네들은 계속 정수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R이 5여봐요. R이 5가 되면은 324에서 5 나누면은 이 324는 지금 5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5로 갖다가 나눠주면 여기서부터 벌써 분수가 걸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324가 4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R이 4가 되면 얘가 4를 한번 나누면 여기까지는 정수인데 근데 여기다 4를 한번 또 나누면 얘는 분수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4를 2의 제곱 하나 갖고 있으니까 4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4 하나 나눌 때까지는 얘는 정수인데 4를 한번 더 나누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수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R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R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R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2 괜찮겠죠. 왜냐면은 324에는 이미 2가 2개나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R이 3도 괜찮겠죠. 저 R이 이제 3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3도 4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R 2번 빠져도 얘가 정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R이 6도 괜찮아. 6이라는 건 2 하나 3 하나인 거니까 얘는 2도 2개 있고 3도 4개 있기 때문에 2 하나 3 하나 빠지고 2 하나 3 하나 빠져. 그러니까 2, 2개, 3, 2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2, 2개, 3, 2개 빠져도 324는 이제 얘네들이 계속 정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R이
또 9도 괜찮죠. 9는 3의 제곱인데 얘는 3을 4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빼고 2번 빼도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R이라는 게 18도 괜찮죠. 어차피 얘가 18의 제곱이니까 18 나누고 18 나누면 얘는 18이고 얘는 1 나오면서 결국 R이 18도 괜찮다. 요렇게 우리가 R을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제 R이 2가 되면은 여기가 지금 324니까 하나씩 써봅시다. 얘가 324가 되면은 여기 2 나눠주면은 얘는 162가 되고, 얘 2 나눠주면 얘는 지금 81이 되잖아요. 81. 근데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얘 지금 A6이고 얘 A7이에요.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공차 한 칸인 거예요. 공차 한 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얘는 이렇게 넘어갈 때 얘는 공차가 한 칸이니까 공차가 81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얘는 지금 이만큼 얘 여기서 빼면은 162가 되는데 얘는 공차 2칸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게 A7 7번째 항인데, 얘가 이제 7번째 항인데, 그럼 얘는 2칸 넘어가면 얘는 9번째 항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이 2일 때는 여기서는 이제 K가 9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나씩 다 세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또 324인데, 여기 324인데 얘는 3 나누고 또 3 나눠지면 얘 3 나누면 108이죠. 3 나누면 108이고 얘 3 나누면은 36이죠. 그래서 얘는 36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차 빨간색 잘 보이겠죠? 얘는 공차, 여기서 여기 빼면은 얘는 D가 얘는 이제 72가 되겠죠. 빼면 7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 빼면은 여기 108을 갖다가 빼주면은 6이고 1이고 216인데, 그럼 72가 3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D인 거죠. 1칸, 2칸, 3칸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7번째 항인 거니까 얘는 10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K가 10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R이 6일 때는 얘는 324인데 여기서 6 나눠주면은 얘는 5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6 나눠주면은 324에서 6을 나누면 6, 5, 30에 54죠. 54가 나올 거고, 여기다 6을 나눠주면 얘는 이제 9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열로 넘어가면은 얘는 D가 45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54, 얘는 몇 칸의 D를 가야 되냐, 45 몇 번 가야 되냐, 여기다 이제 54를 또 빼주면은, 그럼 얘는 이제 270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D가 270 되려면 총 6칸 가야겠죠, 6칸. 그래서 얘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가서 여기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6칸 맞죠? 계산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6칸에 갔으니까 얘는 7번째 항이고, 6칸 가면 13번째 항이는 13번째 항. 그래서 여기서는 또 K가 1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좀 빠르게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324인데, 여기다 이제 9 나눠주면은, 9를 나눠봅시다. 9를 나눠주면 얘는 3, 9, 27에 얘는 54니까 얘는 27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324를 9로 갖다가 나눠주면 3, 9, 27에 얘는 54니까 6, 9, 54 이렇게 되겠죠. 36이 36. 얘는 36이 이렇게 나올 때고, 그 다음에 여기다 9를 나눠주면은 얘가 이렇게 4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은 얘는 이제 D라는 게 32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36을 갖다가 빼주면은 8에 288인데, 그럼 32가 288 되려면은 총 288. 그럼 32가 288이 되려면은, 32가 288 되려면은
3, 9, 27. 그쵸, 9죠. 그래서 얘는 또 9칸 가야 된다, 9칸. 그래서 얘는 9칸 가면은, 얘는 A7에서 얘 9칸 가면은, K가 이제 또 16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얘는 324에서 18 나눠주면 18 되고 18 나눠주면 1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는 이제 D가 17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나 여기서 이게 또 갖다가 빼주면은 얘는 306인데 그럼 17에서 이제 또 306을 17 몇 칸 가야 되는지 이제 구해주면은 얘는 17이고 얘는 6이고 얘는 3이고 136인 거니까 얘는 8, 7, 56? 그쵸, 8이죠. 그래서 얘는 18칸 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18칸 가야 된다. A7이고 얘가 18칸 가면은 얘는 K가 25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계산만 잘 꼼꼼하게 해주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K 값이 9랑 10이랑 13, 그다음에 16, 25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오면서 이제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숭실고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고 그다음에 이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풀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근데 모의고사 형식의 그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나왔던 물론 여기서 지금 풀이는 하지 않았지만 부교재에 나왔던 문제들은 풀이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제 부교재에 나왔던 문제들만 꼼꼼하게 잘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한두 개만 갖다가 선택해서 갖다가 풀어도 충분히 우리가 1등급,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숭실고에서 내신을 대비할 때는 부교재 위주로 이제 열심히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부교재를 열심히 풀어야겠지만 내가 조금 더 이제 고득점, 그다음 조금 더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문제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16번처럼 그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숫자 너무 더럽고 이거 문자 모양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해도 계산으로 밀고 나가서 연습하는 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풀이 방법이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수학 실력을 이제 발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